안녕하세요. 챕터 5 파트 3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 업로드 기능을 만들었어요. 파일이 서버에 올라가고 DB에 저장되는 것까지 확인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어떻게 찾나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추천 영상을 클릭하거나 이게 다 태그 데이터 덕분이에요. 오늘은 단순한 파일 저장을 넘어서 영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태그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개념적으로 오늘이 파트 2보다 살짝 더 깊어요. N은 관계, 교차 테이블, get, O, create, 패턴, 현업 개발자들이 실제로 쓰는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먼저 where를 이해해야 어떻게가 의미 있어요. 태그 없으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콘텐츠 고립. 아무리 훌륭한 영상도 꼬리표 없이는 정보의 바다에서 영원히 표류합니다. 누군가 파이썬 강의를 검색해도 내 영상이 안 나와요. 두 번째, 추천 불가. 유튜브에 다음 볼 영상이 왜 그렇게 잘 맞냐면 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관 콘텐츠를 찾기 때문이에요. 데이터가 없으면 추천 알고리즘 자체가 동작을 못해요. 세 번째, UX 저하. 검색 안 되면 사용자가 하염없이 스크롤하다가 이탈해요. 이게 결국 서비스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결론, 태그는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서비스의 생명줄이에요. 오늘 구현할 전체 흐름이에요. 순서도를 보면서 로직을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 폼에 태그를 입력합니다. 파이썬, 코딩, 강좌 이런 식으로 쉼표로 구분해서요. 서버가 받아서 파스 태그즈 함수를 실행해요. 이 함수가 스플릿, 스트립, 중복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각 태그마다 DB에 이미 있나요? 있으면 재사용. 없나요? 그러면 새로 생성. 이게 get, or create 패턴이에요. 그 다음 비디오, 태그즈에 태그 리스트를 대입해서 관계를 업데이트하고 DB, 세션, 커밋으로 DB에 반영합니다. 이 흐름 한 번에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코드 짜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거예요. 태그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폭소노미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포크 더하기 텍소노미, 포크는 민중, 대중, 텍소노미는 분류학, 대중이 만드는 분류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2004년에 타머스 밴더 월이 만들었어요. 당시 del.icio.us라는 북마크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태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계층적 카테고리와 다른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비유하면 카테고리는 책장에 책 꽂는 것 한 자리밖에 없어요. 요리책은 요리 칸에만, 태그는 포스트잇 붙이는 것, 같은 책에 요리도 붙이고 이탈리아도 붙이고 파스타도 붙일 수 있어요.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맥락에 동시에 속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태그는 Nm 관계예요. 영상 하나에 태그 여러 개, 태그 하나가 영상 여러 개에 붙어요. 양쪽이 다 매니 투 매니예요. 이걸 구현하는 방법에서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비디오즈 테이블에 태그즈 컬럼 만들고 파이썬, 웹 플라스크 이런 문자열을 통째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 관계형 DB의 제일정 규형, 원자성 원칙을 위반해요. 한 셀의 값이 하나여야 하는데 여러 개가 들어있으니까요. 웹이라는 태그가 달린 영상을 찾으려면 모든 행의 문자열을 like 검색해야 해요. 끔찍하게 느려요. 100만 영상이면 서버가 죽어버립니다. 올바른 방법은 교차 테이블, 정크션 테이블이에요. 비디오 태그즈라는 중간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비디오 아이디랑 태그 아이디 두 컬럼만 넣어요. 이 테이블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슬라이드 오른쪽 하단 테이블 구조 보이나요? 정크션, 영어로 교차점, 합류점, 키차역에서 여러 선로가 만나는 곳을 정크션이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두 테이블이 만나는 교차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크션 테이블 또는 어소시에이션 테이블, 브리지 테이블, 한국어로는 교차 테이블, 연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1970년 에드거 카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발명하면서 이런 다대다 관계 해결 방법도 함께 체계화했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원칙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만들 시간이에요. 커서로 이동하기 전에 슬라이드에서 프롬프트 전략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table.sql 파일을 참고해. 이 한 줄이 핵심이에요. AI한테 우리 DB 설계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기존 테이블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두 번째, 콤마로 구분된 문자열을 파싱해서 사용자 입력 처리 방식을 명확히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SAVTHS 메서드를 착성해줘 함수명까지 지정하면 AI가 기존 코드 스타일과 맞춰줘요. 지금 바로 커서로 이동해서 입력해 볼게요. 챕터 5 파트 2에서 사용했던 GitHub 저장소에서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커서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전송하고 AI 응답을 기다립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를 살펴볼게요. 비디오 언더바 태그즈 db 테이블 이 부분 보이나요? 이게 교차 테이블을 파이썬 코드로 정의한 거예요. 클래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db 테이블 객체로 만드는 게 표준이에요. 독자적인 데이터 없이 두 개의 외래 키만 갖는 테이블이니까요. 그 다음 줄 비디오 언더바 id의 db 포인키 설정과 캐스케이드 온 딜리트 설정이 보입니다. 캐스케이드 설정은 원본 비디오가 삭제되면 이 연결 정보도 같이 삭제됩니다. 데이터 무결성을 자동으로 유지해줘요. 비디오 클래스 안에 있는 이 줄도 중요해요. 태그즈의 db relationship 설정에서 중간에 교차 테이블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이 한 줄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조인 쿼리 없이도 비디오 태그즈라고만 쓰면 태그 목록이 바로 나와요. SQL 엘커미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조인을 처리해주죠. 세이브 태그즈 메서드를 6단계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먼저 1단계 방어 로직입니다. 태그 스트링이 없으면 셀프 태그즈를 빈 리스트로 초기화하고 종료합니다. 빈 입력에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어적 프로그래밍의 기본이에요. 2단계 파싱입니다. 파싱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파즈 부분에서 왔어요. 문법적으로 문장을 부분으로 나눠 분석하다는 뜻입니다. 1950년대 컴파일러 이론에서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데이터 처리 전반에서 씁니다. 코드를 보면 스플릿 쉼표로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 스트립 앞뒤 공백을 제거하고 파이썬 플래스크로 정리돼요. 3단계 유효성 검사입니다. 셋으로 중복 제거합니다. 만약 파이썬 쉼표 파이썬 입력해도 하나만 저장합니다. 50자 초과 태그는 제외합니다. db 컬럼 길이 제한을 방어하는 거예요. 4단계 get or create 패턴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db에서 같은 이름 태그를 검색해요. 만약 태그가 있다면 그걸 그대로 씁니다.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파이썬 태그가 db 전체에 딱 하나만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마다 대문자 파이썬, 소문자 파이썬, 앞뒤 공백 파이썬이 같은 태그가 여러 개 생겨버려요. 데이터 파편화, 데이터 프래그먼테이션 문제가 생기죠. 5단계 셀프 태그즈에 새로운 태그 리스트를 할당합니다. 이 한 줄로 기존 태그는 다 날리고 새 목록으로 교체합니다. SQL 엘커미가 내부적으로 비디오 태그즈 테이블을 알아서 관리해줘요. 6단계 조건에 따라 db 세션을 커밋합니다. 즉시 반영하거나 외부에서 커밋하도록 선택 가능합니다. 트랜잭션 유연성을 주는 설계예요. 트랜잭션도 잠깐 짚고 갈게요. 라틴어 transactio 완전히 처리하다는 뜻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의미해요. 은행 이체 예시가 유명한데 A 계좌에서 돈 빼고 B 계좌에 돈 넣는 게 두 작업이지만 하나의 트랜잭션이에요. A 계좌에서 돈을 빼다가 시스템이 죽으면 B 계좌한테는 안 들어갔지만 A 계좌에서는 빠진 돈이 사라져요. 그래서 둘 다 성공하거나 또는 둘 다 실패하거나입니다. all or no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db, 세션, 커밋이 바로 그 최종 확정이에요. 커밋 전까지는 메모리에만 있고 실제 db는 안 바뀌어요. 코드가 나왔으면 무조건 테스트 먼저입니다. AI가 짜준 코드라도 예외 없이 검증해야 해요. 커서로 이동해서 단위 테스트를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챕터 5 파트 2에서 사용했던 GitHub 저장소에서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커서 채팅창에 두 번째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지금 만든 기능을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서 확인해줘. AI가 테스트 파일을 생성해줬어요. 명령어를 복붙해서 터미널에서 바로 실행해 볼게요. 전부 성공한 게 보이죠? 이렇게 13가지 케이스를 전부 검증했어요. AI가 짜준 코드를 그냥 믿지 않고 항상 테스트로 검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db를 열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태그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면 세 군데의 데이터가 생겼어야 해요. 슬라이드에서 먼저 구조를 확인하고 실제 db로 이동하겠습니다.
만약 단위 테스트 시 실제 DB에 테스트 반영이 안 된 경우 다시 테스트 시 실제 DB에 반영되게 단위 테스트 해달라고 합니다. 비디오즈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올린 영상 정보가 잘 있고요. 다음 태그즈 테이블, 여기가 중요해요. 보시면 중복 없이 딱 한 번씩만 저장되어 있죠? get or create 덕분이에요. 마지막 비디오 태그즈 테이블입니다. 여기가 교차 테이블이에요. 영상 1번이 파이썬 튜토리얼 동영상 태그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차 테이블이 사용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비디오와 태그를 이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예요. 이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엔드가 완성됐으니 이제 화면을 붙여봐요. 커서에서 세 번째 프롬프트를 폭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어플라이하고 서버 재시작할게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한 번씩 가상환경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 터미널 창을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 컨트롤 누른 채 백틱을 누르면 가상환경이 잡힌 터미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서버 재시작할게요. 터미널에서 플러스 런을 입력합니다. 해당 주소를 컨트롤을 누른 채 클릭 후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업로드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태그 입력란이 없네요. 이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당황하지 말고 추가 프롬프트를 쓰면 됩니다. 동영상 업로드 화면에 태그 입력란을 추가해서 기능과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터미널에서 종료 후 재시작합니다. 터미널에서 컨트롤 C 누른 후 플라스크 런을 입력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터미널 창에서 방향키를 위를 누르면 이전 입력했던 명령어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 브라우저에 업로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태그 입력란 생겼나요? 태그 1, 태그 2, 태그 3 쉼표로 구분 플레이스홀더까지 안내해 주네요. 이제 실제로 영상 업로드하면서 태그를 입력해 볼게요. 제목 파이썬 강의 테스트. 설명은 제목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태그 부분은 파이썬, 플라스크, 튜토리얼, 유튜브를 입력합니다. 썸네일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합니다. 하지만 메인에 해당 태그가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채팅창에서 업로드에 입력한 태그 부분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터미널에서 종료 후 재시작합니다. 터미널에서 컨트롤 C 누른 후 플라스크 런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태그 목록 보시면 해시태그 플라스크, 해시태그 파이썬, 해시태그 유튜브, 해시태그 튜토리얼이 보이나요? 태그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플래스크 클릭, 플래스크 태그 달린 영상만 필터링 돼서 보이죠? 이게 바로 태그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영상, 비디오 테이블과 태그 테이블, 비디오 태그 중간 테이블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 태그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 비디오 태그 중간 테이블입니다. 항상 단위 테스트 후 화면과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바이브 코딩의 특성상 화면 구성과 일부 기능이 책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파일 저장을 넘어서 검색 가능하고 필터링 가능한 콘텐츠가 됐어요. 태그 기능 구현하면서 자주 만나는 에러 3가지 정리했어요. 첫 번째, 태그 클릭해도 필터링이 안 돼요. 이건 URL 파라미터가 백엔드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예요. AI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태그 클릭 시 쿼리 스트링이 태그가 이 컨트롤러에 전달되도록 수정해줘. 두 번째, 타입 에러 부분입니다. 라우트 함수 정의에서 매개 변수 이름이 안 맞는 거예요. 에러 전문 폭붙해서 AI한테 주면 즉시 고쳐줍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선택창 부재입니다. 업로드 HTML 파일에 셀렉트 박스가 없거나
컨트롤러에서 카테고리즈 변수를 템플릿에 안 넘겨준 케이스예요. AI에게 정확히 요청하면 돼요. 그리고 화면 수정 부분은 커서의 웹 브라우저 창을 잘 이용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빠르게 수정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에러 코드는 스팸 메일이 아니라 진짜 결과서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려주는 거예요. 에러 화면에서 멍하니 있지 말고 가장 먼저 터미널 빨간 줄 복사, 커서 채팅창에 붙여넣기. 그 순간 AI가 가장 유능한 디버깅 파트너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4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태그 폭소노미, 카테고리보다 유연한 메타데이터 시스템, 검색과 추천의 핵심 데이터예요. 두 번째, NM 관계는 반드시 교차 테이블로 컬럼에 파이산, 웨브, 플래스크 이런 문자를 넣으면 1NF 위반, 비디오 태그즈 교차 테이블로 해결해요. 세 번째, 세이브 태그즈 6단계 파이프라인, 방어 파싱 검증 겟, 오 크리에이트 관계 업데이트 커밋. 이 순서가 이 함수의 뼈대예요. 네 번째, AI가 짜준 코드도 반드시 단위 테스트로 검증하고 DB 테이블로 눈으로 확인하는 루틴을 기억하세요. 오늘 NM 관계, 교차 테이블, get, o create.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은 현업에서 진짜로 자주 쓰이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좋아요, 구독, 장바구니 시스템 다 이 NM 패턴으로 만들어져요. 오늘 한번 경험했으니 다음엔 훨씬 빠르게 보일 거예요. 다음 시간은 스튜디오 통계 대시보드예요. 카운트, 썸, AVG 같은 집계 함수로 내 채널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기능을 만들어 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